주제는 이제 평생교육 시대의 교육 공간을 정의한 공공도서관의 혁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그럼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면은 보통 이제 유네스코나 우리나라나 이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주로 이제 그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 하면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준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들이 보면 대학을 못 간 학생들한테 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니면 그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사실 지금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그 의미로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중심으로 이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이제 유네스코에서 좀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인간의 이제 생애 주기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평생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교육. 여기서는 제도권, 비제도권, 형식적, 비형식적,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포함을 하기도 하고 그 학교 교육이 아닌 그 이제 무슨 센터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해주는 무형식 교육 이렇게도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상당수 이제 평생교육이다 하면은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전문인들이 사회에 돌아가서 배우는 교육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 어덜트 에듀케이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이제 평생교육의 방향이 개인의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학습 또는 이제 진로, 학생의 진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직업을 평생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비제도적 지원의 총칭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교육 자치라든가 지역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지적 공간의 활용,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필요한데 그때 지역 중심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지역 공간의 활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간의 활용은 단순한 그 건축이나 건물 중심의 물적 인프라 플러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통틀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 소재 대표 보육 공간이 공공도서관, 지역 소재 대학, 그리고 지역 소재 연구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이제 논의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진 직업인과 경력 직업인이 전문성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공동체형 주의의 평생 교육이 나아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지역 소재 교육 공간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논의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평생학습 시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이제 평생교육이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미 이제 잘 아시겠지만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입됐다고 하면서 이제 기술력 시대로 일자리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21세기에서 주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단순한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이런 역량 중심 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도 이제 필요한 그 직업 역량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또 한국에서는 지금 인구 구조 많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기대 수명 증가로 이제 평생학습 여기서는 이제 조금 중장년층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이제 은퇴를 했던 분들이나 이제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평생 학습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생애 주기에 걸쳐서 전 주기별로 요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 그 성인, 특히나 그 40대, 그러니까 20대 성인이 되면서 40대 이후, 그다음에 이제 50대 이렇게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점점 학습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전문가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습을 하는 일을 펴기 시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그 교육의 참여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시대에서 또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저희 그 좀
소득이나 학력에 따라서 좀 불평등 격차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이제 대조리상의 사람들은 어떤 접근성이나 기회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평생학습 결정에 있어가지고 좀 지역 간의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 시대의 주요 이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현재 그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연계하여 가지고 평생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평생 학습 시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또 지역 중심의 그 어떤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소외계층의 평생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육부는 어떠한 그 평생학습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평생학습의 주요 방향에서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뭐 저희도 지금 생각 그 녹화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장소가 물리적인 오프라인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크라던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평생교육의 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소재에서 어떻게 평생교육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기반을 한 지역사회 통해서 이제 미래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평생교육 이러한 추진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공간을 살펴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내 도서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도서관을 활용을 하여서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제 평생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시설 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뭐 이런 교외에 위치한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접근성이 이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학이 근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기회가 있었을 때 여쭤보면은 대학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참여하시냐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한 공간이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대학에 다니는 교원이나 대학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 아니면은 별로 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대학을 좀 이렇게 지역 중심에서 지역사회 시설 학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맞추어서 저는 이제 먼저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은 도서관에 언제 가보셨어요? 도서관. 고등학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취지를 그렇죠. 자제분이 있으면은 어린이 도서관 많이 가시고 나의 그 어떤 경력이나 나의 공부 학습을 위해서 도서관을 가보신 적 언제시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학생들 제가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쳐봐도 도서관은 그냥 중고등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봤을 때 도서관의 의미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 특히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좀 이렇게 도서 열람, 그다음에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공도서관이 혁신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중앙 정부 단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그 4년 이내에 전국 도서관 400여 개를 신설을 하겠다. 도서관을 좀 혁신화하겠다. 그리고 방향 취지는 폐쇄적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체험과 맞춤형 정보를 위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뭐 휴식 공간, 그 카페 등 개방 공간 이런 공간으로 또 좀 활용을 할 것이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마련을 해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이렇게 것들로 해서 좀 지역 중심에서 맞춤형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변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 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학자들이 제시를 할 때 그럼 미래역에서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간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열람이나 정보 제공 그다음에 이제 학습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시민 모임의 공간, 평생 교육의 공간이 되고 개방화, 그다음에 이제 복합화가 핵심 주요 의미가 되겠고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지로서 나아가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공공도서관의 지금 이런 기조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공공도서관 정책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정독도서관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마 첫 번째로 설립된 도서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북촌 지역과 관련되어서 이제 문화예술 마을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북촌과 함께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좀 혁신하려고 하는 연구도 수행을 하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를 하여 보면은 현재 공공도서관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였고 전자책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렉트로닉한 디바이스 위주로 해서 아예 서지 책을 다 없애버린 도서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서에서 사람과 관계 중심의 도서관, 그러니까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축학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목적형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도 하고 있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할 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서관의 역할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랩 그래서 뭐 비디오나 음악,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 와서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도서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스페이스 해서 본인들이 어떤 창의예술의 결과물을 같은 공간에 이제 전시를 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공유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공해주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광장이라는 이제 컨셉을 사용을 하여서 도서관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접근하는 그런 기술 도구들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 중심으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또 도서관의 혁신은 여기 이제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도서관에서는 이제 제가 팜플렛을 보고 이제 좀 참고를 했는데 이 도서관은 추구하는 지향점이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이퀄러티, 평등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컨스트럭션이나 아키텍처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화려한 거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제 for all of us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게 equality, respect, comfort, 그다음에 이제 promise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재설계를 하였고 이렇게 주민 참여형 위주로 조금 친숙한 공간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개 사례는 저희가 제가 이제 북유럽 국가에 방문했던 경험에서 찍어왔던 사진인데요. 이 지역 여기 덴마크인데요. 코펜하겐 공동도서관에서의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종의 이제 작가의 만남 같은 북토크식의 행사를 당일날 마침 했는데 저희도 하잖아요. 저희도 북토크 작가의 만남을 하는데 이것을 과연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주로 이런 출판사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역동적인 되게 오픈 공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시민들의 유형이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픈되어서
친숙한 게 스타프의 시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 역동적인 이제 오픈 공간의 느낌을 가진 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공공도서관 혁신이 많이 그 사례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하나의 사례로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이 거의 이제 지금 선두 초반으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조금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 조금 친숙하게 이렇게 숲을 연상시키게 하는 우리 거기 코엑스에 보면은 별마당 도서관도 있고 그 신세계가 만든 거죠. 그런 이제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제 교육청 수준에서 이런 이제 공간의 혁신을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민간 기업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곳은 이제 테마형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해봤던 곳은 여행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뭐 여행이든 음식이든 이렇게 이제 테마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의 혁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아직도 조금 이제 여러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거, 테크놀로지적인 거, 건축학적인 거, 그 다음에 교육학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그 혁신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간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예산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혁신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해본 공공도서관이 나아가는 방향을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 이제 오픈형의 이제 지역 중심의 친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나아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지원형 공간으로서도 좀 제공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한 이제 자료 열람이나 학습만의 기능을 떠나서 정보나 모임, 그다음에 체험하는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제 도서관이 나아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은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산하로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이 되고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예산이나 재정적 이슈가 있겠지만 그런 도서관이 지자체 또는 이제 민간과 협력을 하여가지고 보다 이제 지역 중심의 그 공공도서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좀 사업 중심의 그 프로그램 구성을 넘어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한국에도 각 시도에서 구 단위로 도서관들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교육, 뭐 프로그램들을 사실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문화, 예술, 인문 교양 뭐 이런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홍보가 전혀 좀 부족한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보다는 그 실제 그 활용되고 있는 빈도수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